팩트 플리서. 이 책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해. 저자는 2017년에 14개국 약 1만 2천 명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13가지의 문제를 던졌는데 기후 문제를 빼고 나머지 12문제 중에서 평균 2개를 맞췄다고 해. 만점은 한 명도 없고 딱 한 사람이 12문제 중 11문제를 맞췄다고 하는데 무려 15%가 빵점이라고 하는 거야. 의대생, 교사, 대학 강사, 저명한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다국적 기업 경영인, 언론인 활동가, 정치권의 고위의사 결정자도 있었다고 해. 요컨대 지식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사실 충실성과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 이 책은 세상에 관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저자의 평생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라고 해.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은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네.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간극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둘 사이에 거대한 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야. 세상을 둘로 나눈다는 오해와 싸운 지 20년이 되었다는 저자. 사람들은 세상을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로 나누려고 하지만 세상은 크게 변했고 한마디로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둘로 나누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오늘날 75%에 이르는 대다수 사람들이 중간소득 국가에 산다고 해. 저소득 국가에서도 여성의 60%가 초등학교를 나온다는 것. 저소득 국가의 기대 수명은 62세. 세계에서 극빈층인 사람들의 비율은 9%. 둘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수가 비참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엉터리라는 것이야. 오해를 줄이려면 4단계의 소득 수준을 이해하라고 하네. 1단계의 수준은 물가 차이를 반영해서 1인당 1일 소득으로 $2 이하. 1시간 이상의 거리에서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맨발로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뗄나무를 줍고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 병, 운이 좋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만 오늘날 약 10억의 인구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이야. 그리고 2단계의 삶이 있어. 소득은 4배로 늘었고 이동수단은 자전거. 전기가 공급되지만 불안정해서 냉장고 사용은 어렵다는 것. 땔감 대신에 가스레인지 구입은 가능하지만 누군가 아프기라도 하면 다시 1단계로 추락하는 삶. 생활이 개선되려면 다시 4배의 소득이 필요한데 지금 약 30억의 인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 3단계. 3잡, 2잡이면서 하루에 16시간, 주 7일 근무로 소득을 올리는 단계. 저축, 수도 설치, 가전제품 사용이 가능하고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 자녀를 고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다는 것. 혹 사고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교육비 등으로 저축한 돈이 사용되지만 2단계로 추락하지는 않는다는 것. 부모가 경험한 적이 없는 곳에 취직이라도 하면 온 가족이 축하하면서 오후 한때를 즐길 수도 있고 오늘날 약 20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네. 4단계. 약 10억의 인구가 이 단계에서 살고 있다고 해.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난 적도 있고 이동수단은 자가용, 온수, 냉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4단계의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야. 이 4단계의 사람이 다른 1, 2, 3단계의 사람들, 즉 60억 인구의 현실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 한 가족이 1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기까지 대체로 여러 세대가 걸린다는 것이야. 오늘날에는 절대 다수가 중간층인 2단계와 3단계에 분산되어 있다고 해. 세상에는 늘 억만장자도 있고 극빈층도 있다는 것. 그러나 언론은 늘 상위 0.1%의 슈퍼리치를 보여주고 대중의 인식을 유도하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도 현실에서 두드러진 간극은 없다는 것. 대부분 중간층에 속한다는 것이야.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확실히 4단계의 삶을 살 것이고, 그들이 사는 나라의 극도의 빈곤은 1단계의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일 것이라는 것이야. 세계를 과도하게 극단으로 나누지 않고 4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은 이 책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에 근거한 사고의 틀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하네. 오해의 이면에 자리 잡은 두 번째 본능은 부정본능.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주목하는 본능이 있다고 해.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것이야. 전 세계는 2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29%가 극빈층이었지만 지금은 9%라는 것이지.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72세. 고소득이라는 목표는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있지 않고, 장수라는 목표도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지. 궁극적 목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라는 것이야. 부정 본능의 원인은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언론과 활동가들이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고,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직선 본능이 있어. 직선 본능 때문에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할 뿐이라는 엄청난 오해를 한다는 것이야. 오늘날 세계 인구는 76억,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했고, UN 전문가들은 21세기가 끝날 무렵 100억과 120억 사이에서 평평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데, 그리고 인구 증가는 15세에서 74세까지의 성인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 수십억 인구가 극빈층을 탈출하면서 아이를 덜 낳고 노동력을 위한 대가족도 필요 없고 아동 사망률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 직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결혼 연령이 높고 여가활동 지출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X자 곡선이 있는데 탈문맹, 예방접종, 냉장고 사용. 미끄럼틀 곡선은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곡선. 타혹 곡선도 있어. 치아 건강, 교통사고. 2배 증가 곡선은 이동거리, 교통비, 이산화탄소 배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거나 소득이 2배 증가하면 삶도 달라진다는 것이야. 돈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지.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곡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걸 나타내는 곡선이 어떤 형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 그리고 공포 본능이 있네. 두려움에 떨 때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텀이 없다는 것이야. 예컨대 주목 필터가 있다는 것인데 극적으로 들리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일상적 이야기보다는 드물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드문 일을 흔한 일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는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극적 본능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 그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탓에 우리는 늘 세상을 과도하게 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 극적 본능 중에서도 우리의 공포 본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제시하는 것은 정보 생산자의 일이라는 것이지. 자연재해는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닥치지만 피해 정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라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유할수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이야. 서양에서 최근에 나타난 제1순위는 공포인데, 2016년 전 세계 사망자 가운데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0.05%,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해. 지난 20년간 미국 땅에서 테러로 사망한 사람은 3,172명, 한 해 평균 159명. 같은 기간 미국에서 엄주로 사망한 사람은 140만 명으로 한 해 평균 6만 9천 명. 미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을 마신 사람 손에 사망할 위험은 테러리스트 손에 사망할 위험보다는 거의 50배나 높다는 것이야. 공포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것에 주목하게 하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것은 외면하도록 한다는 것이야. 크기 본능도 있어. 사람들은 비유를 왜곡해서 사실을 실제보다도 더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야. 부정 본능과 더불어서 세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것. 세계 인구 중에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의 수는 대부분 20%라고 답하는데, 정답은 90%에 가깝다는 것이야.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의 비율은 88%, 전기 공급 비율도 85%, 초등학교를 나온 여자아이의 비율은 90%. 숫자는 비교하라는 것이야. 절대로 숫자 하나만 달랑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고 해. 2016년에 420만 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해. 유니세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전 세계에서 1년도 살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야.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숫자 나누기를 해보라네. 1950년 신생아는 9,700만 명, 사망자는 1,440만 명, 전체 아동 사망률은 15%. 그런데 2016년 신생아는 1억 4,100만 명, 사망자는 420만 명. 그래서 사망률은 3%라는 것이야. 그리고 일반화 본능이 있어. 콩고강 남쪽 외딴 마을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갔더니 껍질을 벗겨서 통째로 구운 쥐 2마리를 그다란 녹색 잎 2장 위에 놓아두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후식은 살짝 튀긴 애벌레. 종족이 다르면 풍습도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야. 간극 본능은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고, 일반화 본능은 우리와 저들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야. 세계 인구 대부분은 삶의 단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사업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사람이라면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미래의 고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 일반화 본능 최고의 예방법 중 하나는 여행이라고 하네. 달러 스트리트가 있어. 이것은 안나가 개발한 프로젝트인데, 세상의 모든 집을 소득을 따라서 긴 거리에 한 줄로 세운다는 상상을 해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왼쪽 끝에 두고 시작하면 달러 스트리트에서 내 이웃은 전 세계에서 나와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야.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300가정 이상의 사람들의 일상을 사진을 찍어서 정리한 것인데, 국가는 달라도 소득 수준이 같으면 삶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이야. 그리고 국가는 같아도 소득 수준이 다르며 삶의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지. 사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주된 요소는 소득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튀니지의 마을에 짓다감한 집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고 또는 건축업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야. 튀니지의 생활 수준은
2단계나 3단계인 사람들이 저축하러 은행에 가기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돈으로 그냥 투자면 도둑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야. 더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집을 지을 벽돌을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집안에 쌓아두자니 도둑 맞을까봐 벽돌을 사는 족족 집에 붙인다는 것이야. 그래서 집을 완공하기까지 10년이나 15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의사와 간호사는 의식을 잃고 들것에 실려온 군인 중에 위를 보고 똑바로 누운 사람보다는 바닥에 엎드린 사람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야. 그 후로 이 회복 자세는 전 세계에서 표준이 되었고 지구상의 모든 응급조치훈련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1960년대에는 이것이 모든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하여서 새로운 공중보건 지식이 되어서 아기까지 엎드려 재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야. 영아 돌연사가 높아졌지만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그런데 1985년에 홍콩의 소아과 의사들이 엎드린 자세가 영아 돌연사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지. 그런데 유럽의 의사들은 주목하지도 않았고 7년이 지난 뒤에 스웨덴 당국이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었다고 해. 저자는 질식을 막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똑바로 누운 아기를 엎드려 눕혔다고 하네. 홍콩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도 18개월이 더 지나서 마침내 그 방식이 뒤집힐 때까지 유럽과 미국의 많은 의사와 부모가 그랬다는 것이야. 광범위한 일반화 때문에 수천 명의 아기가 죽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운명 본능이 있어.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다고, 늘 그대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야. 그렇지만 문화도 국가도 종교도 국민은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탈바꿈한다는 것을 알아라고 해. 종교와 관계없이 1단계의 극빈천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지식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다는 것이지. 그리고 단일 관점 본능이 있어. 단일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야. 언론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발을 보고 나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네. 전문가는 자신이 선택한 세상의 한 조각을 이해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은 없다는 것.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세상을 이해하려면 수치가 꼭 필요하지만 수치만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야. 경제 성장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문화 발전이고, 그런 가치는 수치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비난 본능이 있어.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야. 그래서 너 때문이라고 할 누군가를 찾아내려는 것이라고 하네. 작은 기업의 예가 있는데, 유니세프는 여러 제약회사에 입찰을 붙여서 10년간 약을 공급받는데, 저자가 유니세프에서 의뢰받은 것은 스위스 알프스의 도시에 있는 리보팜이라는 작은 가족 기업에 대해 알아보라는 것이야. 이유는 이들이 제시한 알약 한 개당 가격이 원가보다도 낮았다는 것이야. 작은 공항에 내린 저자는 업체 대표를 만나면서 이 모든 과정에 사기성이 있지 않을까,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회사 매니저를 만나서 말을 하기를, 부다페스트에서 원료를 사들여서 약을 만들고 용기에 담아서 박스 포장을 하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제노바까지 가는 그 과정은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능한지라고 물었다고 해. 그랬더니 그 대답이, 우리는
로봇 기술이 제약 산업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고 세상에서 알약을 가장 빨리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서 이 작은 공장을 세웠다. 다른 공정도 모두 자동화 비율이 높다. 월요일 아침 6시에 부다페스트에 주문한 것을 기차로 받는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까지 앙골라로 보낼 말라리아 알약 1년치를 포장까지 마치고 산적 준비가 끝난다. 목요일 오전에 제노바 항구에 도착하면 유니세프 바이어가 약을 점검하고 영수증에 사인을 하면 그날 취리에 있는 우리 은행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물건값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만 헝가리는 우리에게 30일 외상을 주고 유니세프는 그날로부터 4일 뒤에 우리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금이 우리 계좌에 있는 26일 동안의 이자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지. 작은 기업의 혁신의 힘이라는 것이야. 언론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일 수도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하네. 난민의 이야기가 있어. 2015년에 난민 4,000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가 지중해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야. 휴양지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아이들 모습은 공포와 은민을 일으켰지. 사람들은 곧 비난의 대상을 찾아냈는데 절박한 가족을 속여서 1인당 1,000유로를 받고 사람을 태운 미립국 알선자들이라는 것이야. 실제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은 50유로 미만이었다는 것이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자가 없는 사람은 비행기 탑승이 안 되고 이들이 비자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또 유럽연합에 도착하는 난민의 배는 무조건 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야. 따라서 배는 딱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고 좋은 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비난의 대상을 찾는 본능이 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악당이나 영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라는 것이야. 다급한 본능도 있어. 도로 차단막은 정신 차단막이라고 하네. 1981년 나칼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자 그곳 시장은 도로 차단막을 세우고 도로를 차단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약 20명의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칼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 운행이 취소되었음을 알고 해안으로 내려가서 어부들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배가 파도에 뒤집히고 모두가 익사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은 가공되지 않은 가시바를 식재료로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야. 14년이 지나서 1995년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은 차단막을 세웠고 이 차단막으로 가시바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가시바를 사들였고 가시바 가격은 급등했고 가공되지 않은 가시바를 먹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리가 마비되고 눈이 멀었다고 해. 그리고 19년이 더 지난 2014년 라이베리아 북쪽 시골에서 에볼라가 발생했고 그런 일이 없던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도로 차단막을 생각했다는 것이야. 그러나 이번에는 그곳의 보건부에 경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고 차단막이 그 뒤의 버려지다시피 한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대참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간의 접촉 추적을 시작했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꼬리를 무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린 다른 극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해. 두렵고 시간에 쫓기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각날 때면 사람들은 정말로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지. 활동가가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문제를 실제보다 다급하게 말하면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만다는 것이야. 그 결말을 알지 않은지 묻고 있네.
들판 여기저기에 죽어 있는 양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마무리.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야. 사실 충실성은 지금 그 결정이 다급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아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급하게 결정해야 할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야.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려면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하라는 것.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데이터를 고집하고 점쟁이를 조심하고 극적 조치를 경계하라는 것이야. 무엇보다 겸손과 호기심이 필요한데, 겸손은 본능적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가지고 있던 의견을 기꺼이 바꾼다는 것. 호기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 그렇지만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것은 생각해야겠지. 궁극적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언론인의 역할도 아니고 활동가나 정치인의 목표도 아니라는 것. 이들은 항상 흥미진진한 이야기하고 극적인 서사로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기 마련이고, 항상 흔한 것보다는 색다른 것, 느린 변화보다는 새롭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우리가 뉴스를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소비하고, 뉴스가 세상을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정확한 GPS가 길찾기에 더 유용하듯이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은 삶을 항해하는 데 더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것이야. 세상은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야. 결론은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기를. 안녕.